아파트 고르는 기준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투자인 아파트 투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첫 단추를 잘 깨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깨는데 어려움이 없는 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첫 투자를 성공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투자가 여러분의 첫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다루는 영상은 아파트 고르는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첫 번째가 뭘까요? 우리가 아파트 고르는 꿀팁. 투자하려는 아파트가 서울 기준입니다. 강남에서 가장 가까우냐, 중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인지, 지역적 유리함,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왜냐하면 강남에 가깝다는 건 강남 3구죠. 강남 3구 중에 강남구면 가장 좋고요. 왜 가까우면 좋냐면 여러 인프라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고, 잘 보시면 강남 3구에 가까운 거리만큼 이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, 부동산 값이 형성되어 있어요.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물론 고려해야겠죠.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중에 얼마만큼 내가 가능하고, 대출을 꼈을 때 얼마만큼 가능한가를 봐서 강남 3구에 최대한 좀 가까운 지역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이라면 안산에 좋은 아파트를 고를 것이냐, 아니면 안산에 신축 아파트를 고를 것이냐, 아니면 강서구에 조금 더 노후된 아파트를 고를 것이냐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을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투자처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한 건 이유가 있겠죠.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. 자, 두 번째는 우리가 교통이 편리한가. 교통이 내가 투자할 아파트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가, 그 지표를 보시려면 지하철이 가까우냐, 역세권이냐, 그리고 지하철은 몇 호선이냐, 9호선이나 3호선 좋죠, 7호선 좋죠,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호선마다 좀 값어치는 다른데, 요건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. 지하철 호선에 따라서도 조금 값어치가 다릅니다. 그런 거 좀 아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아파트 근처 도로가 몇 차선이냐, 널찍하냐, 아니면 굉장히 좁은 골목이냐, 이런 부분. 골목도 우리가 몇 미터 도로냐,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, 투자처로서 봤을 때 나중에 이 아파트는 노후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. 재건축할 수 있지만 이 도로가 몇 차선이냐,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도 나중에 이 아파트를 발전시키고 싶고, 여기 이 상업지역을,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이 도로의 차선은 바꾸기가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몇 차선이냐, 널찍한 부분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또 꿀팁일 수 있어요.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.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. 이런 기대심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사람들의 기대심리죠. 여기 이 아파트를 고르면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가득한 아파트, 그리고 지역이라면 여러분의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적합합니다. 그게 확신이 든다면요. 모든 이가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반드시 오를 거야, 이런 기대심리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에 대한 호재, 이 주변의 호재나 이 아파트는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드는 호재가 있다면 투자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 그 호재라는 거는 몇 년 안에 된다, 이렇게 발표가 돼도 그거보다 좀 느리게 발전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삼전동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, 그때 9호선이 들어온다,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. 언제까지 들어온다. 늦어졌습니다. 많이 늦어졌습니다. 뛸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, 그런 호재나 발표. 삼전동은 예전부터 학원가가 더 발달될 것이다, 대지동처럼, 그런 좀 호재가 있었어요. 교통망도 그렇습니다만 9호선이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었죠. 근데 결국에는 발표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그 기대 심리와 호재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건 그 외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서 부연 설명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 지역의 인구 상승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,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있느냐, 인구가 줄어들고 있느냐,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. 인구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점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. 그런 지역들은
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인프라도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인구들이 이용하는 상업지역도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학군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인구의 상승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아파트를 투자하시려면 그런 부분들 파악하시면 되고요.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잠깐 인구랑 기업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기업체도 숫자가 많을수록 이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인구랑 기업체는 마찬가지입니다. 인프라가 더 많이 구성될 수 있고 기업체가 많다는 거는 여기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. 떨어질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. 자, 5번째. 투자할 아파트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학구는 잘 구성되어 있느냐. 어떻게 보면 4번째랑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5번째로 넣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상업시설이 발달하고 학군이 발달되는 건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유랑 관련되어 있어요.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유는 결국 주거를 하기 위한 건데 이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업시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아파트도 좀 더 각광받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 주변에 학교가 가까운지 초품화라는 얘기가 있죠. 학교가 가까운지 그리고 학교가 가깝다는 건 이 아파트 주변에 유해시설이나 아파트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또 학구열이 엄청나죠.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군을 신경을 써야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걸 전망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5가지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중요 기준으로 보셔야 될 기준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공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